변상욱 기자 오늘 기자수첩 뭘 가지고 오셨어요? 지난번 노량진 수몰 사고 때도 그렇고 이번에 서울 방화대교 사건 때도 그렇고 건설 공사장에서 중국 동포 노동자들이 계속 숨지고 있고 그렇죠. 또 다치고 있고. 오늘 중국 동포 노동자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중국 동포 노동자가 건설 현장에 넘치는 건 맞죠? 상당히 그렇습니다. 많죠. 그 이유는 뭔가요? 일단 우리말로 쉽게 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도 쉽게 배울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정서도 우리하고 비슷하니까 현장에서는 잘 어울릴 수 있고요. 말이 통하니까. 건설 현장 역시 이제 자재나 작업 방식이 조립식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깎고 다듬고 하는 전문 기술보다는 갖다 끼워 맞추는 쪽으로 이제 작업이 시작되니까 전문 기술 없이도 이제 건설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대형 건설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하청업체들은 뭐 저임금으로 고용할 수 있으니까 또 중국 동포 등 외국 노동자들을 많이 쓰고 중국 동포 노동자나 외국 노동자들도 특별한 기술 없어도 시급도 괜찮고 일도 바로 배울 수 있으니까 건설 현장으로 가죠. 지금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등록 외국인이 한 95만 4,400 정도 됩니다. 이 중에 중국 동포가 33만 명 정도. 그 다음은 중국인입니다. 중국인이 한 15만 5천. 그러니까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러네요. 절반을 훌쩍 넘게 됩니다. 중국 동포들의 건설 현장 취업이 늘어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인력 송출 이 브로커들 때문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건설 현장에 가면 이제 인부팀장이라고 해서 흔히 인부다시라고 부르는데 인부다시들이 자꾸 불법 소개업을 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 노동자, 특히 중국 동포 노동자들을 골라가지고 자기네가 취업을 시킵니다. 제가 사람 좀 모아오겠습니다 한 다음에 모아와서 취업을 시키고 그 사람들로부터 높은 중개 수수료를 또 받아내는 거죠. 건설 현장에서 또 부조리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한테서 또 웃돈을 좀 받겠죠. 뭐 그런 거. 그래요. 이런 이유로 해서 수도권 지역의 건설 현장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거 일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일감을 못 찾고 있어요.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노동자들이 강원도나 충청도로 가서 일감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도 잘 안 되면 우리도 부담스러운 중개수수료를 브로커한테 내면서 취업을 해야 하는 이런 부작용도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전체적인 상황을 그려보면은 젊은 우리 노동자들은 건설 현장을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그렇죠. 건설 현장에서는 젊은 중국 동포들을 선호하게 되고 여기에 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뭐 이런 그림이군요. 그렇죠. 외국 노동자들을 안수한 뒤에 브로커들은 수수료를 챙겨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일감을 빨리 찾아야겠는데 나이 든 우리 노동자들은 일감을 찾으려고 해도 일감이 없고 이렇게 해서 악순환이 되는 거죠. 이걸 두고 이 중국 동포 등 해외 노동자들이 우리 일감을 빼앗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원망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거보다는 좀 더 구조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중국 동포 노동자들이 건설 현장을 집어삼키고 있는 게 아니라 중국 동포 노동자들이 있어야 건설 고용주들이 이익을 최대한으로 늘릴 수 있고 중간 브로커들도 이익을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 노동자를 외면하고 중국 동포 노동자를 가운데 끼워 넣은 다음에 자기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받는 왜곡된 인력 구조가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중국 동포 노동자들은 그들대로 각종 부당한 대우나 폭력, 사기 범죄, 협박, 임금체불 이런 걸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많다면서요. 뭐 제가 설명 일일이 안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 제목 보면 중국 동포라면 얕보고 강압적으로 지시, 위험한 일을 도맡아도 대우는 못 받아. 중국 동포 건설 노동자 김 씨는 한국에서 돈 벌려면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 이게 이제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또 오늘 아침 동아일보 기사는 죽음의 사지로 내몰리는 중국 동포들 일하다 다쳐도 산재 신고도 못해. 별별 기사들이 다 있으니까 제가 일일이 소개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한번 신문들을 쭉 살펴보시면 알겠습니다. 결국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은 늘어나는데 우리는 아직 다문화 사회, 서로 다른 인종 간의 사회 통합 이런 거에 국민 공감대가 미약한 거죠. 그렇죠. 결혼 이민자, 중국 동포 노동자, 또 다른 외국인 노동자를 모두 끌어안을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 홍보가 필요합니다. 사실 이 중국 노동자들의 해외 진출 역사는 아주 오래됐어요. 사실은 상인들은 더 오래됐는데 노동자로 따진다면 당나라 때부터 칩니다. 당나라까지 거슬러 갑니까? 당나라 때 유명한 황소의 난이라는 게 있었어요. 있죠. 이러면서 이거 한족들이나 또는 변방에서 늘 전쟁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외 이민 가자, 망명 이민 가자 해갖고 노동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로 나가죠. 근대에 들어서서는 청나라 말기
제국주의 열강들이 이제 노예제도를 포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민주주의가 점점 도입되면서. 그렇죠. 그럼 노예들이 여지껏 하던 일을 누구한테 값싸게 맡겨야 되는데 노동력을 찾아야 됩니다. 세계를 둘러보니 역시 사람 많고 노동자들이 서양 노동자보다 일 열심히 하고 임금도 싼 중국 노동자들을 이제 실어 날릴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인력 송출이 중국에서 서양으로 시작이 됐고 예. 중국은 이때 마침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아편 전쟁. 예. 예. 아편 전쟁에서 지면서 국민들이 아편을 갖다 합법적으로 이제 피우게 되니까 노동력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누가 아편 피운 다음에 열심히 일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다 늘어지는 거죠. 그렇죠. 생산성 저하, 그다음에 무역수지 적자, 대흉년, 태평천국 운동, 그 유명한 예. 농민 봉기, 이런 막 역사 속에서 중국인들은 정말 어둡고 칙칙한 이 나라를 떠나자 이렇게 하면서 떠납니다. 그래서 북아메리카, 파나마, 쿠바, 남아메리카,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까지 나중에 이제 진출을 하죠. 예. 뭐 이 얘기를 하면 뭐 끝이 없습니다만 엄청나게 이제 긴 얘기고. 근데 하나 꼭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가요? 중국인 노동자가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객가인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객가인이 뭐예요? 객가인은 노동자가 아니라 중국에서 재산도 많고 공부도 많이 한 엘리트입니다. 근데 중국에서 계속 당나라, 송나라, 명나라 막 바뀌면서 예. 나라가 어지러우면 재산을 팔아가지고 중국인 노동자들이 간 그 루트를 따라서 자기네들도 이주를 합니다. 그러면 이 객가인들은 그러니까 꽤 엘리트인 거예요. 예. 자기 재산으로 자식 교육에 올인해서 훗날 이제 화교의 상류층을 구성하죠. 등소평도 바로 이 객가인 가문 출신이고요. 개혁과 개방을 이끌었던 중국의 지도자들이 이 출신들이 많습니다. 예. 자, 이야기를 좀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됐는데 예.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신 이유는 무슨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결국 중국의 노동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조심해야 될 건 중국의 자본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아프리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아프리카는 일찍부터 중국인 노동자와 중국 자본을 받아들여서 천연자원과 각종 부동산들이 중국에 다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공사를 할 때는 자기네 노동자들 데려다 써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아프리카에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캐내간 천연자원으로 공산품을 만들어서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또 팔아먹습니다. 그래서 요새 가끔 기사를 보시면 아프리카에서 중국인 노동자들이 살해되거나 납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원망이 아프리카에서 번지고 있는 거죠. 한국도 많은 중국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마 이건 다음 시간에 한번 시간을 내서 그러시죠. 정치적으로 산업적으로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